안녕하십니까. 신인근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우리 FA-50 구매 계약을 체결했죠. 자, 그런데 또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 홀릭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지금 이 공군 전투기에 이어서 지대공 미사일 방공 시스템도 구입을 하는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레이시아 현지 방산 매체에 따르면 지금 미국과 한국이 경쟁이 붙어 있는데 한국의 천궁이 아주 유리하다, 천궁이 될 것 같다, 이런 지금 기사를 쏟아냈어요. 어떤 내용인지 기대가 되는 이 기사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맞아 터지려고 계속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육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웨덴 공군이 그리펜 전투기 가동률 작년에 12% 하락했다. 그래서 즉 그리펜은 가성비 별로다 라는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알제리가 이탈리아와 LPD 상륙함과 호위함 구매 협상 중에 있다 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웨덴이 세계 전투기 시장을 제패하겠다며 만든 그리펜 전투기의 가동률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발 군사 위협으로 유럽 안보 위기가 탈냉전 이후 최고조로 치솟았음에도 무려 전년 대비 12%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높은 인건비와 항공기 자체 유지비가 비행시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미국군이 수직이 착륙 능력이 있는 중형 전술 드론 도입을 위해 5개 회사와 시제기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단 전투단에 배치될 이 드론은 감시정찰 임무는 물론 공격과 화물 운송도 가능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물건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E3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를 대체하는 4세대 기종으로 E7A 웨지테일 기종을 최종 선정하고 2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E7 채용으로 나토의 차세대 조기 경보기도 E7이 유력해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미국과 나토의 대량 채용 시기에 맞춰 추가 물량 계약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미 육군이 정찰 임무에 활용할 신형 정찰 차량 획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수 전기와 하이브리드 2가지 시제 차량을 만든 뒤 비교 평가를 거쳐 2025년부터 배치할 예정인데, 과연 어떤 모델이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린 알제리가 이탈리아에서 신형 상륙함과 호위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중국과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중국산 군함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펜 전투기죠. 한때 타도 F-16을 외치고 F-16보다 싸고 F-16보다 운용 유지비도 싸고 이런 가성비 전투기로 들이밀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생기고도 잘생기고 해서 이 몇 개 나라가 샀습니다. 일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26대, 그리고 태국 11대, 그리고 헝가리와 체코가 각각 14대 임대를 타고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브라질이 40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생산 중에 있고, 그리고 스웨덴 공군이 95대 채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60대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아무도 안 사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라도 계약을 해서 사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다 들어왔을 때 총 260대, 물론 아직은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60대가 다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동률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점점 떨어진다. 그리고 이 그리펜을 쓰는 절대 다수의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기 때문에, 스웨덴은 그동안 안보 위협이 그다지 그냥 그럭저럭 살았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것을 보면서 러시아, 야, 얘들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해서 나토에 가입을 했고, 나토에 가입을 하면 당연히 나토의 방공작전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초기에 소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더 떨어졌다. 이 말은 그만큼 운용 유지비, 그리고 부품의 내구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FA-50, 물론 그리펜하고는 체급이 좀 더 낮지만
이 FA50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공군이 T50부터 시작해서 이 같은 계열의 훈련기, 그리고 공격기, 그리고 전술 입문기, 우리는 FA50도 있고 TA50도 있어요. 지금 예천에 있는 16B에 그리고 이제 T50이 있죠. 그리고 T50 해외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FA50 지금 폴란드하고 또 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다 팔아서 수백 대가 지금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는 한국 공군은 언제 전쟁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품을 계속 생산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FA50의 가성비를 절대 넘어설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F-16의 가성비까지도 훨씬 그냥 오버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상황. 뭐 이런 거 자꾸 뉴스 나오면, 자, 미국제 전투기, 야, 미국제 전투기 제일 좋은데 이거 좀 비싸잖아 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국제 전투기 사야 되는 이런 등식이 성립될 날도 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미 육군이 이런 드론, 이거 뭐 컨셉 CG인데 를 만들겠다. 중형 드론을 만들어서 정찰도 하고 그리고 또 화물도 운송하고 또 때로는 부상자도 실어 나르고, AI, 무인, 드론이니까 무인이죠. 근데 AI가 자율 비행을 하면서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다가 틸트 로터, 그러니까 이제 오스프리처럼 이렇게 이 착륙할 때는 헬리콥터처럼 로터를 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상공에 올라가면은 내려서 좀 빠르게 비행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고 우리도 이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오스프리처럼 그런 틸트 로터, 중대형 틸트 로터를 만드는 거는 뭐 좀 지난한 길일 수도 있지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뭐 전부 그냥 드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너무 밀리터리 스펙 따지지 말고 미국처럼 이런 거 완전히 초고가 이런 건 그냥 미국에서 그냥 도입해서 써도 되고, 우리는 상용 부품으로 진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뭐 30년 쓰자, 무기는 30년은 기본이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상용 부품 가지고 무슨 30년입니까? 싸게 사서 또 트렌드 바뀌면 또 금방 또 교체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국 공군의 피사이 조기 경보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웨지테일, 이게 이제 미국이 26대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토에 17대 조기 경보기 있는 거 이거 교체 사업 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뭐 사브의 글로벌 아이냐 아니면 이 웨지테일이냐 경쟁 2파전인데, 미국이 이거 했으니까 당연히 또 이쪽으로 확 쏠리겠죠. 성능도 이게 더 좋고요. 그럼 우리 한국 공군이 2대 추가 도입 사업을 하는데 요거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미국의 26대, 그리고 나토의 10여 대가 최소 이제 뭐 한 40대 정도는 확보가 되니까 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게 커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 미국하고 당연히 FMS 계약을 할 텐데, 이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다운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2대만 하지 말고 한 3대 정도 해서 빨리 이 40대의 이 판에 집어넣어서 우리 한 3대 정도 비슷한 돈에, 아니면 조금만 더 보태서 한 대 더 하자라는 슬기로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 육군이 이 정차용 전기차 시제 차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제가 봐도 그냥 픽업, 전기 픽업 뭐 그 정도 외에는 딱히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거 가지고 정차를 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전기차로 정차를 하면 조용해서 저게 발각되기는 힘들게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제 숙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뭐 미국은 위성에서 완전히 그냥 전파를, 강력한 전파를 쏘아서 원격으로 무선 충전해 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뭐 전기차가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갖다가 이제 코드 꽂아주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생기죠. 아무튼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미국이 위성에서 충전해주면 우리 한미동맹이니까 우리도 충전 받으면 되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위성 충전용 뭐 전기 충전용 위성 만들고 이거는 우리도 힘들죠.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제리가 친러, 친중으로 완전히 확 가서 자신들의 해군 군함도 이 상륙함 그리고 구축함 이런 것들을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052D, 054A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게 뭐 중국만 쓰니까 신뢰성이 별로 없죠. 거기다가 요즘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거의 지금 뭐 대리 전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야, 이거 러시아, 중국하고 좀 깊게 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왜냐? 알제리는 바로 바다 건너에 유럽하고 딱 같이 있으니까 이거 뭐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지금 이탈리아하고 상륙함, 호위함, 여기 이탈리아의 8,000톤짜리 상륙함이에요. 그리고 프린급 호위함, 이런 거 이제 구매 협상으로 방향을 바꿨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리고 이제 알제리는 바로 옆에 있는 모로코하고 완전히 그냥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알려드리면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이 매를 벌고 있습니다. 최근 84%급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 사실을 들킨 이란이 2주 이내에 핵탄두 1개 제조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할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가 나온 직후에 이스라엘 전역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라며 신형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수호-24 전투기에 탑재 발사할 수 있는 최신형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아셰프를 완성해 실전에 배치했으며 이는 이스라엘 전역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무기라고 이란 관영통신이 현지 시각 3월 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란 공군이 36대를 보유 중인 수호-24MK 전폭기에 탑재가 가능한 신형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 완성되었으며 이 미사일은 기존의 탄도미사일이 타격하기 어려운 표적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전체적인 외형은 러시아의 구형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인 KH-55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이 미사일이 1000에서 1500km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수호-24M 작전 반경 500km를 감안했을 때 최대 2000km급의 타격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은 아셰프 미사일에 앞서 소마르, 호베제 등 다양한 유형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는데요.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란이 KH-55를 복제해 아셰프의 토대를 만든 뒤 신형 부품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미사일을 완성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유사시 이러한 고정밀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저공 비행을 통해 이스라엘 방공망을 극복한 뒤 이스라엘 공군기지의 경락고를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언제 맞을지 모르는데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자극하며 매를 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관영 매체에 나온 동영상 캡처본입니다. 여기 이제 뭔가 벽 같은 게 있는데 요게 수호-24 전투기예요. 수호-24. 여기에 이제 수호-24 전투기에 뭔가 미사일이 하나 달려있죠. 요 전반 요거만 나온 겁니다. 요 벽이 뭐냐? 바로 수호-24.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수호-24가 가베닉 전투기죠. 저공 침투 비행할 수 있도록 가베닉을 만드는데 여기 날개가 여기서부터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요 첫 번째 파일럿.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 있고 요 미사일이 뭐냐? 생긴 형상이 이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대지 타격 순항 미사일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 소마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인데 요 미사일 앞하고 똑같죠? 요 미사일 앞하고 생긴 모습이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마르의 공중 발사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소마르는 또 뭐냐? 러시아제 이 KH-55 밑에 이렇게 터보 제트 엔진 갖다 붙인 것까지 이렇게 똑같습니다. 뒤에다가 이제 이것도 기술이 좀 딸려가지고 여기다가 뒤에 이제 부스트까지 여기는 장착을 해놨는데 똑같죠. 이 러시아의 KH-55는 뭐 폭격기에 장착하고 해서 구형 미사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KH-101, 102 이거로 다 대체를 했는데 이 KH-55는 2,500km를 날아가는 아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요걸 이제 뺏겨서 지대지로 만들었다가 이걸 이제 공중발사형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KH-55는 2,500km 날아갔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기술이 좀 떨어지니까 뺏기긴 뺏겨도 1,000에서 한 1,500km 날아가는데 수호이 24가 작전 반경 한 500km 되니까 그거 보태면 이 1,500에서 2,000km 날아가서 이스라엘은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기지 타격할 수 있다. 라고 공군기지를 딱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왜? 공군기지가 떠서 이제 전투기들이 와서 이란의 핵시설들을 폭격하러 올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스라엘에게 야, 우리 이런 무기도 갖고 있어. 하고는
억제력으로 과시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자꾸 보여주면서 야, 쟤들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하는 그런 심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시민들 같은 사람들은 쫄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북한이 자꾸 미사일 보여주고 뭐 하면은 와, 저런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저 하다가 우리 맞아 죽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북한하고 잘 지내야 돼. 줄라는 대로 다 줘, 다 퍼주고 그냥 질질질 끌려 다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그냥 저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민족임을 우리는 그동안 확인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만은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적극적인 호전성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런 거 자꾸 보여줘서 진짜 며칠 내로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근 FA-50 구매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가 방공 시스템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명세를 탄 나삼스와 붙고 있는데 천궁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현지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LIG-X1이 제안한 천궁 시스템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가 3월 2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 개 포대 규모로 시작될 이번 사업에 한국의 LIG-X1과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경쟁하고 있으며 LIG-X1은 천궁을, 콩스버그는 나삼스3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된 천궁은 사거리 40km, 요격 고도 15km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데요. 다기능 A사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해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고성능 방공 시스템입니다. 노르웨이의 나삼스3는 암람 ER 미사일을 사용해 최대 50km, 요격 고도 15km를 구현한 방공 시스템인데요. 천궁과 전반적인 성능은 유사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주문하더라도 5년 안에 인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모드 아스가르 칸 말레이시아 공군사령관은 아직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올해 중에 예산 승인이 나올 것이다 라며 말레이시아 공군은 1차 사업으로 1개 포대를 구매하고 순차적으로 4개 포대까지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말레이시아 공군의 사업 일정과 예산을 고려했을 때 납기가 밀리고 가격이 치솟고 있는 나삼스3보다 천궁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말레이시아가 전투기에 이어 방공 시스템까지 한국산을 구매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과 노르웨이가 같이 만드는 나삼스3 암람 미사일을 쏘는 거죠. 그 나삼3는 가격이 최근에 리투아니아하고 2개 포대 계약을 했을 때 1억 3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개 포대가 결국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00억 조금 넘는 이런 돈이 되겠죠. 그런데 천궁은 얼마인지 몰라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천궁,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던 방공 미사일 중에 중거리 미사일 호크 미사일이 있었죠. 그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게 천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호크 미사일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전국에. 그걸 이제 다 이 천궁으로 대체를 하는데 당연히 생산 수량이 많겠죠. 10여 개 포대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천궁을 말레이시아가 나삼스와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는 나삼스는 지금 계약이 밀려가지고 이미 6개국하고 지금 주문이 밀려 있어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원해 주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계약해 놓은 나라들에게 야, 니들 거 쿠웨이트 뭐 이런 나라들에게 야, 니들 거 그거 좀 뒤로 좀 빼고 니들 계약하려고 납품하려고 만들어 놓은 물량 그거 우리 우크라이나 좀 주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나삼스 이미 6개국이 앞에 밀려 있고 그 다음에 7개국 쪽으로 들어가서 또 이거 물량 빼주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치솟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투아니아가 살 때는 한 개 포대에 800억 원. 근데 말레이시아는 야 니들 한 1200억 내 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못 사겠죠. 이런 거. 근데 전체적인 성능은 비슷해요. 메커니즘이 비슷하니까 능동 액티브 레이더 시스템이니까 암람 미사일처럼 우리 천궁도 그래요. 마지막에 라곤 딱 해줘서 이제 쏘고 딱 들어가면 마지막에는 자기가 시크를 딱 켜서 자기가 알아서 공격해 들어가는 거.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천궁과 나삼스의 차이점은 천궁은 주행하다가 표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삼스는 그냥 일단 발사되면 그냥 그놈에게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차이. 그러니까 우리 천궁이 더 발전된 거죠. 그리고 우리 천궁은 기술 이전도 좀 해줍니다. 그런데 나삼스는 절대 안 해주죠. 암람 미사일이니까. 자, 이런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혹시나 천궁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천궁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말레이시아 방산 매체인데 뭐 두 개가 경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천궁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천궁이 좋다, 천궁을 할 것 같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개 포대를 시작을 해서 4개 포대를 산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가 이제는 한국산 무기로 육해공, 하늘, 방공 다 도배하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